30년을 바친 회사에서 하루아침에 해고된 박 부장. 침묵으로 물러났지만 동료와 장부 한 권에서 반전의 실마리를 잡습니다. 내부 고발, 외부 투자자, 여론의 파도, 그리고 주주총회. 법정이 아닌 회사 안에서 벌어지는 통쾌한 역전극.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박성철은 낡은 출입증을 목에 걸고 회사 로비에 들어섰다. 아침 햇살이 유리벽을 타고 내려와 바닥에 번졌지만 그의 발걸음은 무겁게 가라앉았다. 30년을 버텨온 회사였지만 며칠 전부터 공기는 서늘하게 식어 있었다. 동료들의 시선은 잠시 머물다 이내 외면했고 속삭이는 목소리는 뒤에서 흘러나왔다. 엘리베이터 앞에 서자 인사팀장이 굳은 얼굴로 다가왔다. 입술만 겨우 움직이며 형식적인 인사를 던졌다. 박 부장님, 오늘 오전 회의실로 오시죠. 말끝은 짧았지만 그 속에 담긴 기운은 불길했다. 성철은 억지 미소로 대답을 대신했지만 손끝은 미묘하게 떨렸다. 한 줄기 차가운 예감이 목덜미를 타고 올라왔다. 회의실 문을 여니 안에는 대표 김태호가 앉아 있었다. 검은 양복 차림, 굳은 인매, 차갑게 깔린 목소리. 그 옆에는 인사팀장이 이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공기가 눌린 듯 무거워지고 의자에 앉은 성철의 어깨가 서서히 굳어졌다. 대표는 서류를 앞에 두고 시선을 들지 않은 채 종이를 내밀었다. 퇴직 합의서라는 글자가 첫 장에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분노가 끓어오르는 순간 성철은 숨을 고르고 낮게 내뱉었다. 저를 자르는 이유가 실적인가요? 아니면 다른 뭔가가 있습니까?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대표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고 인사팀장은 고개를 돌렸다. 대답 대신 종이 한 장이 더 앞으로 밀려와 그의 앞에 멈췄다. 한마디 설명조차 없이 해고는 사실처럼 확정되었다. 성철의 시선은 문밖 창으로 향했다. 창밖의 겨울 하늘은 맑았지만 가슴 속에는 먹구름이 몰려왔다. 30년을 바친 자리가 하루아침에 지워지는 순간이었다. 그는 무너지는 대신 차갑게 침묵을 삼켰다. 그리고 알았다. 지금의 침묵이 언젠가 칼날이 되리라는 것을. 박성철은 빈 책상 앞에 멈춰섰다. 자신의 채취가 남아있던 자리도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다. 서류함 속 낡은 파일을 꺼내 박스에 담았다. 30년 동안 모아온 기록들이 무심히 차곡차곡 쌓여갔다. 손때 묻은 머그컵을 집어넣을 때 손끝이 잠시 멈췄다. 그 안에 담긴 기억들이 한꺼번에 무게로 내려앉았다. 사무실 구석에서는 동료들이 시선을 피하며 속삭였다. 누군가는 씁쓸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고 누군가는 흘낏 웃으며 수군거렸다. 작은 속삭임들이 그의 등을 찌르는 송곳처럼 파고들었다. 박스를 채우던 순간 한 후배가 다가왔다. 어설픈 미소와 함께 말끝을 더듬었다. 부장님 이렇게 갑자기 되셔서 저희도 참 당황스럽습니다. 짧은 위로가 흘러나왔지만 시선은 오래 머물지 못했다. 성철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담담히 대꾸했다. 회사라는 게 원래 그런 거 아니겠나? 입술은 웃음을 그렸지만 눈빛은 점점 더 얼어붙고 있었다. 그의 손에 들린 서류 봉투에는 사직 권고서와 퇴직 합의서가 나란히 들어 있었다. 매끈한 종이 표면에서 느껴지는 차가움이 마음속까지 스며들었다. 복도를 걸어 나오자 문틈 사이로 웃음소리가 흘러나왔다. 낮게 깔린 남자의 목소리, 술잔이 부딪히는 소리, 짧은 악수의 손짓. 그 순간 귀에 또렷하게 박힌 한마디가 있었다. 이제 걸림돌은 치웠습니다. 발걸음이 멈췄다. 심장이 무겁게 내려앉았고 손에 든 박스가 흔들렸다. 문틈 너머로 보이는 장면은 대표 김태호가 상대와 악수하는 모습이었다. 그의 표정은 오만한 확신으로 굳어 있었다. 성철은 더 듣고 싶었지만 문은 곧 닫혔다. 웃음소리는 멀어지고 복도는 다시 정적에 잠겼다. 그는 묵묵히 박스를 들고 사무실을 빠져나왔다. 출입문이 닫히는 순간 금속성이 퍼지며 차갑게 울려 퍼졌다. 그 소리는 단순한 문 닫힘이 아니라 모든 관계가 끊어지는 단절음 같았다.
건물 밖으로 나오자 초겨울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얼굴에 차갑게 박히는 바람이 오히려 마음을 단단히 조였다. 억울함은 이미 결심으로 바뀌고 있었다. 분노는 더 이상 흔들림이 아니라 무겁게 다져진 각오였다. 오늘의 굴욕은 언젠가 반드시 되돌려줄 날이 올 것임을 그는 알았다. 며칠이 지난 저녁, 박성철은 동네 분식집 구석에 앉아 있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어묵 국물이 식탁 위에 놓였지만 손끝은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다. 허기를 달래려 국물을 들이켰지만 마음속 허기는 채워지지 않았다. 덜컥 열린 나무문 사이로 낯익은 얼굴이 들어섰다. 과거 생살라인에서 함께 일했던 후배 이민수였다. 놀란 눈빛으로 다가온 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맞은편에 앉았다. 짧은 안부 인사는 형식처럼 지나갔다. 잠시 침묵하던 민수의 표정이 굳어졌다. 손끝이 식탁을 두드리며 망설이다가 낮게 입을 열었다. 김태우 대표가 회사 돈 빼돌린다는 얘기 들으셨습니까? 몇 년 전부터 거래 장부가 수상하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성철의 손이 멈췄다. 국물 김이 흩어졌지만 시선은 민수에게 고정됐다. 민수는 속삭이지 않고 더는 말을 잇지 않았다. 대신 그의 표정과 눈빛이 이미 충분히 많은 것을 말하고 있었다. 그 침묵 속에서 성철은 직감했다. 숫자가 맞지 않는 거래, 그리고 덮으라는 지시까지 내려왔다는 진실이 있었다는 것을. 창밖 가로등 불빛이 흔들리는 순간 그의 눈매는 더욱 매서워졌다. 짧은 호흡 끝에 그는 단호히 물었다. 은영 팀장은 아직 회사에 있나? 민수의 고개가 천천히 끄덕여졌다. 그 순간 성철의 시선이 깊게 흔들렸다. 억울함 위에 분노와 결심이 겹쳐지며 새로운 싸움의 시작을 알렸다. 식지 않은 국물보다 뜨거운 각오가 그의 가슴속을 채워갔다. 박성철은 낡은 골목 끝에 자리한 작은 찻집으로 향했다. 문을 열자 묵직한 커피 향과 낮은 음악 소리가 공간을 채웠다. 구석자리에는 격리팀장 최은영이 앉아 있었다. 눈빛은 긴장으로 굳어 있었고 두 손은 서류 가방을 감싸쥔 채였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심스레 고개를 숙였다. 오랜만의 인사였지만 표정에는 반가움 대신 무거운 결심이 스쳐갔다. 성철은 맞은편 의자에 앉으며 그녀의 시선을 똑바로 받아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은영은 가방을 열어 두꺼운 장부와 작은 USB를 꺼냈다. 테이블 위에 올려진 장부에는 빨간 표시가 가득했다. 페이지마다 수상한 거래가 기록돼 있었고 같은 계좌번호가 반복되었다. 존재하지 않는 거래처 이름, 부풀려진 지출 내역, 흔적은 너무도 노골적이었다. 성철의 눈빛은 차갑게 빛나며 장부를 훑었다. USB를 집어드는 손끝에 은영의 긴장감이 드러났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마침내 입을 열었다. 지난 3년 동안 회사 자금 흐름을 모았습니다. 숫자가 맞지 않는 부분을 모두 표시해 두었습니다. 짧지만 묵직한 대사였고 그 안에는 오래 쌓인 갈등과 두려움이 함께 묻어났다. 성철은 서류를 덮으며 잠시 숨을 고르더니 낮게 대꾸했다. 이 자료 외부에 흘린 적 있습니까? 언론이든 검찰이든 말입니다. 은영은 짧게 고개를 저었다. 그 눈빛 속에는 결심과 두려움이 교차하고 있었다. 그 순간 성철은 조용히 USB를 주머니 깊숙이 넣었다. 창밖에 가로등 불빛이 젖은 골목 위로 길게 번졌다. 바람이 스치며 낡은 간판이 덜컥 흔들렸다. 그 소음조차 두 사람의 비밀스러운 대화를 감췄다. 성철은 속으로 굳은 결심을 다졌다. 오늘 받은 이 자료가 단순한 증거가 아니라 판을 흔드는 시작임을 직감했다. 차가운 커피 향 사이로 묘한 뜨거움이 그의 가슴 속에서 피어올랐다. 이제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리고 복수의 무대는 서서히 막을 올리고 있었다. 박성철은 도심 한복판 고층 빌딩의 회의실 문을 열었다. 창밖으로 내려다 보이는 거리는 한겨울 밤에도 불빛으로 가득했다. 자동차 불빛이 개미처럼 얽히며 번화가를 흐르고 있었다. 회의실 한가운데는 짙은 회색 양복을 입은 사내가 앉아 있었다.
그는 외부 투자자 한재국이었다. 수많은 인수합병으로 이름난 인물, 냉정한 시선과 단단한 인매는 쉽게 흔들리지 않았다. 성철은 그 앞에 천천히 서류 봉투를 올려놓았다. 봉투 속에는 최은영이 건넨 장부 일부와 문제 거래처 명단이 있었다. 한재국은 봉투를 열어 서류를 훑었다. 눈빛이 잠시 번쩍였고 얇은 미소가 스쳤다. 긴장된 정적 속에서 성철의 호흡은 묵직해졌다. 재국은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리며 침묵을 길게 끌었다. 그 침묵은 시험과도 같았다. 그러다 마침내 짧은 목소리가 회의실을 가르며 흘렀다. 이 정도 자료라면 단순한 부패가 아닙니다. 주총을 흔들 수 있는 무기가 되겠군요. 성철은 눈빛을 고정한 채 차분히 고개를 끄덕였다. 말없이도 그의 결심은 전해졌다. 잠시 뒤 짧고 낮은 대사가 이어졌다. 필요한 것은 단 하나, 주총 전까지 여론을 완전히 뒤집는 일입니다. 그때까지 제 편에 서주시길 바랍니다. 재국은 의자에 몸을 기대며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 속에는 계산과 흥미가 동시에 숨어 있었다. 그는 명확한 답을 내지 않았지만 이미 암묵적인 동의가 드러났다. 창밖의 야경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성철의 시선은 불빛 너머 어둠 깊숙이 닿아 있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해고된 사내가 아니었다. 판을 흔드는 설계자, 그 자리에 자신을 놓고 있었다. 회의실을 나서는 순간 차가운 바람이 창문 틈으로 스며들었다. 그러나 그의 가슴 속에서는 뜨겁게 불타는 결심이 자리했다. 배신과 굴욕의 무게가 이제는 반격의 힘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리고 이 동맹이 김태호를 무너뜨릴 첫걸음이 될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김태호는 집무실 창가에 서서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겨울 햇살은 흐릿하게 번졌고 유리창 너머의 풍경은 탁하게 일렁였다. 손에 쥔 서류는 구겨질 만큼 힘이 들어갔다. 입술은 굳게 다물려 있었지만 눈빛은 미세하게 흔들렸다. 책상 위 전화기가 울렸다. 비서가 들어와 수첩을 꺼내며 낮은 목소리로 보고했다. 목소리는 최대한 차분했지만 손끝의 떨림이 감춰지지 않았다. 대표님, 최근 주식 거래량이 평소의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일부 주주들이 지분을 외부에 매각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태호의 눈썹이 불쑥 경련하듯 떨렸다. 서류를 내려놓는 손길이 무겁게 탁자를 두드렸다. 심장이 빨라지는 것을 숨기려 했지만 숨결이 짧아지고 있었다. 비서는 말을 이었다. 확실하진 않지만 한제국 쪽 이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순간 태호의 시선이 날카롭게 번쩍였다.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방 안 공기를 차갑게 갈랐다. 그는 천천히 의자에 앉아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렸다. 리듬은 규칙적이었지만 그 속에 초조함이 뚜렷이 배어 있었다. 비서는 조심스럽게 한 장의 메모를 건넸다. 그 안에는 짧은 소문이 적혀 있었다. 박성철 전 부장이 최근 한제국과 접촉했다. 김태호는 눈을 가늘게 뜨며 종이를 바라봤다. 목구멍을 타고 내려간 숨은 거칠었고 턱선은 점점 굳어갔다. 오만하게 버텨왔던 자신감에 균열이 스치고 있었다. 그러나 곧 표정을 다잡으며 낮게 뱉었다. 내일 이사회를 소집해 경위팀과 내부 인사들 움직임을 철저히 감시하도록. 짧은 명령 뒤 방안은 다시 정적에 잠겼다. 비서는 고개를 숙인 채 서류를 챙겨나갔다. 닫힌 문 뒤로 태호는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서랍을 열어 자금 운용 보고서라 적힌 문서를 꺼냈다. 보고서 첫 장에는 계좌 번호와 입금 내역이 나열돼 있었다. 손끝으로 번호를 짚을수록 그의 눈매는 더욱 날카로워졌다. 그 계좌들이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 자신이 쌓아온 권력은 무너질 것이 분명했다. 문서를 서랍에 밀어넣는 순간 이마에 땀방울이 맺혔다. 창밖의 겨울 풍경은 여전히 흐릿했지만 그의 내면은 이미 폭풍을 맞은 듯 흔들리고 있었다. 자신감의 그림자 뒤에서 두려움이라는 낯선 감정이 고개를 들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알았다. 싸움은 이제 단순한 경영이 아니라 생존의 전쟁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을. 겨울 아침 주요 뉴스 채널의 화면이 일제히 바뀌었다.
굵은 자막이 화면을 가르며 대표 김태호의 사진이 떠올랐다. 횡령 비자금 의혹이라는 문구가 뉴스 하단을 가득 채웠다. 기자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억양에는 긴박감이 스며 있었다. 방송국 스튜디오 화면에는 자료 화면이 번갈아 비쳤다. 장부 복사본, 의심스러운 계좌 흐름, 익명의 제보자 인터뷰. 시청자들은 숨을 죽이며 화면을 주시했다. 사건은 단순한 루머가 아닌 실체를 가진 문제로 떠올랐다. 도심의 커피숍 안 테이블마다 웅성거림이 번졌다. 직장인들은 스마트폰을 들어 뉴스를 확인했다. 저거 우리 회사 아니야? 하는 속삭임이 여기저기서 흘러나왔다. 어떤 이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고 어떤 이는 눈빛을 굳히며 커피를 내려놓았다. 구석자리, 박성철은 조용히 앉아 있었다. 두 손을 모아 컵을 감싸쥐었지만 눈빛은 차분히 화면을 관찰했다. 입술에 번진 미소는 작았고 의미는 깊었다. 그는 움직이지 않았지만 눈빛만으로도 계산을 이어갔다. 주변의 소음은 점점 커졌다. 여론은 이미 폭발 직전의 압력을 쌓고 있었다. 시장에서는 주가가 출렁였고 게시판에는 수백 개의 글이 쏟아졌다. 직원들의 단체 채팅방은 술렁임으로 가득했다. 휴대폰이 진동하며 울렸다. 발신자는 최은영이었다. 성철은 전화를 받아 짧게 귀에 댔다. 부장님, 검찰이 오늘 회사 압수수색에 들어간답니다. 김태호 완전히 몰렸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 안도감이 실려 있었다. 성철은 짧게 숨을 고르더니 낮게 대답했다. 이제 시작일 뿐이다. 주주총회까지 아직 갈 길이 남았다. 전화를 끊자 성철의 눈빛이 다시 차갑게 굳어졌다. 그는 흘러가는 뉴스 자막을 또박또박 읽어내려갔다. 횡령, 비자금, 내부자 제보 단어 하나하나가 무거운 무기로 바뀌어가고 있었다. 밖으로 나가자 겨울 공기가 차갑게 얼굴을 스쳤다. 그러나 그의 가슴속은 묘하게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다. 억울함이 결심으로 바뀐 순간 그는 한 발 더 앞으로 나아갔다. 세상이 이제 진실을 바라보기 시작했고 그가 설계한 무대는 서서히 완성되고 있었다. 넓은 주주총회장은 무거운 공기로 가득 차 있었다. 단상 위 김태호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마이크를 쥐고 있었다. 이마 위로 맺힌 땀방울은 조명 아래 반짝였다. 좌석에 앉은 수십 명의 주주들이 서로 웅성거렸다. 뒤편에는 기자들이 삼각대를 세우고 카메라를 고정하고 있었다. 회의가 개회되자 김태호는 목소리를 낮게 깔았다. 자신감 있는 척했지만 억양 끝은 불안하게 떨렸다. 최근 보도된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악의적인 루머에 불과하며 그 순간 회의장 뒤쪽 문이 열렸다. 검은 양복 차림의 박성철이 천천히 걸어 들어왔다. 모두의 시선이 일제히 그를 향했다. 그의 발걸음은 침착했지만 눈빛은 냉철하게 빛났다. 주머니에서 서류 뭉치와 작은 USB가 꺼내졌다. 빔 프로젝터 화면에 장부 이미지가 띄워졌다. 허위 거래처, 동일 계좌번호, 부풀려진 지출 내역이 또렷하게 드러났다. 회의장 안의 주주들은 눈빛을 주고받으며 술렁였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다. 김태호의 얼굴은 순간 굳어졌다. 억지 미소는 사라지고 입술이 바싹 말라갔다. 손끝은 탁자를 두드리며 흔들리고 있었다. 주주들 사이에서는 작은 목소리로 사실이었군 하는 속삭임이 번졌다. 박성철은 단상 앞으로 나서며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이 장부가 루머입니까? 아니면 지난 3년간 회사 자금을 빨아들인 증거입니까? 짧은 질문이었지만 날카롭게 회의실을 갈랐다. 김태호는 급히 손을 내저으며 반박하려 했다. 그건 조작된 자료다. 악의적으로 꾸민 모함일 뿐이다. 목소리는 크게 울렸지만 눈빛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다. 주주들의 시선은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다. 최은영과 이민수가 뒷자리에 앉아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존재만으로도 증언이 가능하다는 무언의 신호였다. 의장은 긴장된 분위기를 다잡으려 종을 쳤다. 그러나 이미 회의장은 흔들리고 있었다. 김태호의 발언은 공허하게 메아리쳤고
성철의 증거는 더 이상 지워지지 않을 무게가 되었다. 회의장 공기는 점점 더 차갑게 얼어붙었다. 김태호의 얼굴에는 초조한 땀방울이 흐르고 성철의 시선은 한치도 흔들리지 않았다. 이제 판은 기울기 시작했다. 주주총 회장은 폭풍이 몰아친 듯 술렁였다. 단상 위 김태호는 얼굴이 창백하게 질려 있었다. 억지로 목소리를 높였지만 말끝은 갈라지고 있었다. 손끝은 책상을 붙잡은 채 떨려 내려앉지 않았다. 그의 이마 위로는 굵은 땀방울이 흘렀다. 마이크를 붙잡은 손에서 미세한 떨림이 느껴졌다. 주주들의 시선은 차갑게 가라앉아 그를 찌르고 있었다. 카메라 플래시는 끊임없이 터지며 순간을 기록했다. 김태호는 결국 목소리를 높이며 반박했다. 저 장부는 거짓입니다. 내부 직원이 꾸민 날조에 불과합니다. 저는 결백합니다. 목소리는 높았지만 방 안에 퍼진 울림은 공허했다. 주주들의 표정에는 의심과 분노가 번져갔다. 뒷자리 기자들은 빠르게 메모를 남겼다. 거짓말 같다는 웅성거림이 줄지어 퍼져나갔다. 박성철은 단상 앞으로 한 걸음 더 다가섰다. 차분한 눈빛이 김태호의 흔들리는 시선을 뚫고 들어갔다. 그는 가볍게 USB를 들어올리며 단호히 말했다. 그렇다면 이 자료와 함께 증언할 두 사람까지 모두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까? 짧은 질문은 칼날처럼 회의장을 가르며 날아갔다. 최은영과 이민수가 자리에서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주주들의 탄식이 일제히 터져나왔다. 이쯤 되면 해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김태호는 안절부절 못하며 고개를 흔들었다. 입술이 바짝 말라 혀끝으로 하얗지만 갈증은 가시지 않았다. 손수건으로 땀을 닦으며 연신 변명을 쏟아내려 했으나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힘을 잃고 있었다. 회의장은 뜨겁게 달아올랐고 공기는 무겁게 눌려 있었다. 주주들의 시선은 한쪽으로 기울었고 기자들의 카메라는 집요하게 김태호의 일그러진 얼굴을 담았다. 성철의 표정은 단단했고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 순간 김태호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이 싸움이 더는 자기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만든 덫에 스스로 걸려들었다는 사실을. 주 총장은 이제 심판의 무대로 변하고 있었다. 회의장은 여전히 술렁거렸다. 의장이 망치를 두드리며 표결을 선언하자 주주들의 손이 차례로 올라갔다. 찬성이라는 목소리가 하나둘 터져나오더니 결국 압도적인 수치로 가결되었다. 순간 공기 속 긴장이 끊어지는 듯한 묵직한 파동이 퍼져나갔다. 김태호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손에 쥔 종이는 힘없이 구겨졌다. 입술은 떨렸고 눈동자는 허공을 헤매었다. 그의 표정은 패배를 인정하지 못하는 허망함으로 일그러졌다. 주주들 사이에서 이제 끝났다는 안도의 한숨이 흘러나왔다. 기자들은 일제히 카메라 셔터를 눌렀다. 플래시 불빛이 연속으로 터지며 김태호의 몰락을 기록했다. 박성철은 천천히 몸을 돌려 회의장을 바라봤다. 주머니 속 USB는 더 이상 무기가 아닌 종결의 증거였다. 그의 얼굴은 승리의 미소 대신 담담한 결심으로 굳어 있었다. 그는 자리에 선 채 차분히 말했다. 오늘 무너진 건 제 자리가 아닙니다. 탐욕으로 회사를 망가뜨린 권력이 무너진 겁니다. 그리고 이 순간을, 이 회의장을 지켜본 모두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짧은 한마디가 회의장을 가르며 울려 퍼졌다. 그 말 속에는 복수의 쾌감이 아니라 정의의 무게가 담겨 있었다. 주주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직원들은 조용히 박수를 보냈다. 그 박수는 환호가 아니라 깊은 공감과 동의의 표시였다. 회의가 끝나자 사람들은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다. 통로를 빠져나가는 발걸음은 가벼웠지만 누군가는 여전히 긴장된 얼굴이었다. 그러나 그들의 눈빛만은 확실히 달라져 있었다. 더 이상 김태호의 권위를 두려워하지 않는 눈빛이었다. 밖으로 나간 김태호는 경호원들의 호위 속에 건물을 빠져나갔다. 손에 들린 서류 가방은 무겁게 흔들렸고 그의 발걸음은 점점 느려졌다. 직원들은 멀찍이서 그를 바라보았지만 누구도 다가가지 않았다.
시선 속에는 연민이 아닌 냉정한 단절이 담겨 있었다. 로비 한쪽 성철은 그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얼굴에는 감정의 흔적이 거의 남지 않았다. 억울함과 분노, 그리고 치밀한 복수의 과정이 모두 지나간 뒤였다. 이제 남은 것은 앞으로 회사를 어떻게 바로 세울 것인가였다. 며칠 뒤 이사회 임시회의가 끝난 후 성철은 새 집무실로 들어섰다. 책상 위에는 직원들이 남긴 손편지와 작은 꽃다발이 놓여 있었다. 돌아오셔서 든든합니다라는 짧은 문구가 눈에 들어왔다. 그 글씨 하나가 지난 고난의 무게를 위로해주고 있었다. 성철은 의자에 앉아 깊게 숨을 들이켰다. 창밖 도시의 불빛은 여전히 바쁘게 흘러갔다. 그러나 오늘의 소음은 그에게 잔잔한 음악처럼 들렸다. 마음속에서는 긴 여정이 끝났다는 실감이 서서히 자리 잡았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최은영과 이민수가 함께 들어와 짧게 고개를 숙였다. 그들의 얼굴에는 뿌듯한 웃음과 안도감이 가득했다. 성철은 고개를 끄덕이며 차분히 미소 지었다. 이제야 숨을 쉴 수 있겠습니다. 부장님 아니, 이사님. 짧은 호칭 변화 속에서 그들의 존경이 느껴졌다. 성철은 웃으며 손을 들어 보였다. 호칭은 나중에. 지금은 회사가 바로 서는 게 먼저다. 그의 말은 단호했고 동시에 따뜻했다. 방 안은 잠시 고요해졌다. 그 고요 속에서 성철은 창문으로 다가가 도시를 바라봤다. 찬바람이 유리창을 스치며 차갑게 흔들렸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담담하고 강인했다. 박성철은 알았다. 오늘의 싸움은 끝났지만 더 큰 과제가 남아있다는 것을. 이제는 권력을 되찾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구조를 바꾸는 일이었다. 그리고 그는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세상은 종종 힘없는 이들을 억울하게 짓밟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버티고 끝내 맞설 용기를 가진 사람만이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박성철의 이야기는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탐욕으로 썩어버린 권력을 끌어내리고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해낸 기록이었습니다. 오늘 그의 승리는 한 사람의 자리 회복이 아니라 잘못된 구조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을 목격한 모두가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리라 다짐했을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박성철처럼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억울하게 내쳐진다면 끝까지 침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언젠가 반드시 돌아와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우시겠습니까?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다음 이야기를 이어갈 힘이 됩니다.